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서울의 밤, 지은은 퇴근길에 우연히 골목길에서 쓰러진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의식을 잃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업고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왔다. 집에 도착해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려 할 때 그녀가 갑자기 눈을 뜨며 중얼거렸다. 누구세요? 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은은 깜짝 놀랐지만 차분히 설명했다. 저는 지은이에요. 길에서 쓰러진 당신을 발견했어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제 이름조차 지은은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그녀가 극도로 두려워하며 매달렸다. 제발 가지 마세요. 혼자 두지 마세요. 그날 밤 지은은 소파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녀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부탁해요. 제발 말해줘요. 제가 사랑받고 있다고요. 지은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이 여성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절박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당신은 사랑받고 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안도하며 다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출근 준비를 하며 어제의 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28살의 평범한 사무직 여성으로 가족의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부모님은 그녀가 결혼해 안정된 가정을 이루길 바랐고 지은은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오랜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숨겨왔고 그 때문에 여러 관계를 포기해왔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갈등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이제 이 낯선 여성을 데려온 건 단순한 선이었을까? 아니면 무의식적인 끌림이었을까? 지은은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그녀가 깨어나 부엌에서 어설프게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다. 이름이 뭐예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당신 덕분에 살아났어요. 제발. 좀 더 있어도 돼요. 지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녀를 민지라고 부르기로 했다. 임시 이름이었다. 민지는 기억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기본적인 일상은 할 수 있었다.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지은의 이야기를 듣는 그녀의 모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밤이 되면 항상 같은 부탁을 했다. 사랑받고 있다고 말해줘요. 지은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말에 익숙해졌다. 회사에서 지은은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지은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남자친구 생겼어. 그녀는 웃으며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민지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고마워요. 지은 씨, 당신이 없으면 저는 민지의 눈에는 고마움과 함께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스쳤다. 지은은 그 시선을 피했다.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기억 돌아오면 가세요. 하지만 민지의 기억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지은은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지만 의사는 외상성 기억상실기라고만 진단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지은은 가족에게 이 일을 숨겼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소개팅 어때? 좋은 사람 있어. 지은은 거절했다. 바빠요. 엄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민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지고 있었다. 민지는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고 지은은 민지의 미소를 보며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민지는 기억을 잃었고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다. 사회는 이런 관계를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어느 날
민지가 지은의 옷장을 청소하다 옛 사진을 발견했다. 이 사람들 누구예요? 당신 가족, 지은은 사진을 빼앗듯 가져왔다. 네, 가족이에요. 사진 속에는 지은의 전 여자친구가 있었다. 지은은 그 관계를 끝낸 후 모든 걸 지웠지만 그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 민지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그 여자. 당신과 가까워 보이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그날 밤, 민지의 부탁은 평소와 달랐다. 지은 씨, 당신은 저를 정말 사랑하나요? 지은은 당황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도와주는 거라고.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 민지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 무언가 있는 걸까?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야 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끌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선택일 수 있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민지의 불안정한 상태. 모든 게 그녀를 압박했다. 다음 날, 지은은 결심했다. 민지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민지가 사라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남아 있었다. 미안해요. 당신에게 부담 주기 싫어요. 지은은 황망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비가 다시 쏟아지는 거리에서 민지를 찾았다. 마침내 공원 벤치에서 민지를 발견했다. 왜 나갔어요? 민지는 떨며 말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지만 기억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요.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함께 있어요.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에게 들키면 모든 게 무너질 터였다. 지은과 민지의 동거 생활은 점점 깊어졌다. 민지는 여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지만 지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민지의 미소를 떠올리며 버텼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트를 방문했다. 지은아, 왜 요즘 연락이 뜸해? 엄마가 걱정돼서 왔어. 지은은 황급히 민지를 방에 숨겼다. 엄마, 갑자기 왜? 바빠서. 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누가 청소했어? 지은은 변명했다. 제가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날카로웠다. 방문 후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가족에게 말할 수 없어요. 민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저도 당신을 이해해요. 그날 밤 민지의 부탁은 더 절박해졌다. 사랑해요. 지은 씨, 제발 믿어줘요.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당신을 위 두 사람은 처음으로 포옹했다. 그 감촉은 지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하지만 다음 날 지은의 동료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 씨, 집에 여자 살아? 이웃이 봤대. 지은은 부정했지만 불안감이 커졌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옥죄었다. 여성 간의 사랑은 여전히 금기였다. 지은은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와의 이별. 우리. 안 돼. 가족이 알면. 그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고 이후 모든 감정을 억눌렀다. 이제 민지와의 관계는 그 상처를 다시 끄집어냈다. 민지는 지은의 고민을 눈치챘다. 지은 씨, 괴로워 보이네. 저 때문인가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 문제예요.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 풀어요. 저는 당신 곁에 있을게요. 지은은 민지의 따뜻함에 점점 의지하게 됐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건 위험했지만 그 순간은 행복했다. 하지만 우연히 지은의 사촌을 마주쳤다. 지은아, 이 여자는 누구야? 지은은 당황하며 친구야 라고 대답했다. 사촌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사라졌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화가 났다. 왜 이렇게 숨겨야 해? 이게 정상인가? 민지는 울며 말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지은은 민지를 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깊어졌다. 도덕적으로 이 관계는 옳은가? 민지는 기억을 잃었고 지은은 그녀를 이용하는 건 아닌가? 그날 밤 민지가 악몽을 꾸었다. 아파. 왜 나를 버려? 지은은 그녀를 깨우며 물었다. 무슨 꿈이었어요? 민지는 흐느끼며 말했다. 기억. 조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가족이 저를 버렸어요.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지은은 민지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다. 실종 신고를 확인해보자 경찰은 민지의 사진을 보고 말했다. 이 여성. 몇 달 전 실종된 사람 같아요. 이름은 김민지, 25살의 지은은 놀랐다. 민지는 가족이 있었다. 경찰은 가족에게 연락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달려왔다. 민지야. 어디 있었어? 민지는 어머니를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누구세요?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 엄마야? 내가 집을 나간 후로 지은은 배경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민지는 지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지은 씨 가지 마세요. 어머니는 지은을 보며 물었다. 당신이 민지를 데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설명했다. 길에서 발견했어요. 기억을 잃어서 어머니는 감사하다며 인사했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여전히 지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엄마가 저를 강제로 결혼시키려 했어요? 기억났어요. 지은은 듣고 충격받았다. 민지는 보수적인 가족에서 자랐고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숨기다 집을 나간 것이었다. 저도. 당신처럼 두 사람의 공감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어머니의 압력은 시작이었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와 뭐 하는 거야? 민지는 거절했다. 엄마, 저는 지은 씨와 함께 할게요. 어머니는 화를 내며 나갔다. 지은의 가족도 소문을 들었다.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무슨 소문이야? 여자와 산다고 지은은 부정할 수 없었다. 아빠.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분노했다. 당장 그만둬. 우리 집안 망신이야. 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 선택의 대가는 가족과의 단절이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더 가혹해졌다. 회사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이미지 문제야. 지은은 절망했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갈등은 점점 고조됐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이사했다. 더 조용한 동네로. 하지만 소문은 따라왔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이상한 시선. 저 집 여자 둘이 이상하지 않아? 지은은 출근길에 그런 말들을 들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민지의 기억은 점점 돌아왔다. 저 과거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가족이 알게 돼서 쫓겨났어요. 지은은 공감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밤마다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하지만 외부 압력은 컸다. 민지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민지야, 제발 돌아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민지는 단호했다. 엄마, 이게 제 길이에요.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사회가 용납 안 해. 내 인생 망칠 거야. 이지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정말 그럴까? 도덕적으로 이 사랑은 옳은가? 지은은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너 정말 괜찮아?
가족 포기할 만큼 친구의 말은 냉정했다. 사회 변환, 고통받을 거야의 지은은 고민에 빠졌다. 민지와의 행복 vs 가족과 사회의 기대. 선택은 어려웠다. 어느 날 민지가 직장을 구했다. 카페 알바였다. 나도 기여할게. 지은은 기뻤지만 걱정됐다. 민지가 일하다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너 레즈비언이야? 역겹네. 민지는 울며 집에 왔다. 지은은 화가 났다. 왜 그런 말을 해? 민지는 말했다. 사회가 우리를 싫어해. 지은은 민지를 안으며 다짐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내부 갈등도 생겼다. 지은은 민지의 과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 기억 다 돌아왔어? 왜 나한테만 애원해? 민지는 대답했다. 당신이 제 유일한 사랑이에요. 하지만 지은의 불신은 커졌다. 어느 날 민지의 옛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민지. 나야. 예슬. 민지는 충격받았다. 너 왜? 예슬은 말했다. 너 실종됐대. 찾았어.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당신. 그녀와 민지는 부정했다. 끝난 관계야. 하지만 예슬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 나랑 돌아가. 가족도 용서할 거야. 민지는 고민했다. 지은과의 사랑 vs 과거의 안정. 지은은 민지를 압박했다. 선택해. 민지는 울며 말했다. 지은 씨, 미안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가 예슬을 선택한 걸까? 하지만 민지는 예슬을 거절했다. 나는 지은 씨와 있을게. 예슬은 화를 내며 사라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믿을 수 없어.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의 가족이 최후 통첩을 했다. 지은아, 그 여자 버려. 아니면 상속 포기. 지은은 분노했다. 돈 때문에. 사랑을. 아버지는 말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병이야. 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사회의 정형화된 도덕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내 탓이야. 스트레스 받아서 민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은 씨, 헤어질까? 지은은 거부했다. 안 돼. 하지만 압력은 점점 커졌다.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미지 문제. 지은은 절망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새로운 시작해요. 두 사람은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온라인 카페. 하지만 사회의 보이콧이 왔다. 레즈비언 가게? 가지마. 매출이 떨어졌다. 지은은 포기하고 싶었다. 왜 우리만 이렇게? 민지는 말했다. 사랑하니까.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흔들렸다. 어느 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미안해. 못 버틸 것 같아. 민지는 충격받았다. 뭐라고? 지은은 울며 말했다. 가족, 사회. 너무 무서워.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럼 나 버리는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 날 민지가 사라졌다. 쪽지, 당신의 행복을 위해. 지은은 후회했다. 민지를 찾으러 나섰다. 서울 거리를 헤매다 마침내 카페에서 민지를 발견했다. 민지. 미안해. 민지는 울며 안겼다. 함께 할게요. 하지만 이 재회는 새로운 위기를 불렀다. 지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지은아, 이제 그만해. 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민지를 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민지는 대꾸했다.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웃었다. 사랑. 이건 변태야. 지은은 아버지 앞에서 외쳤다. 아빠, 그만해. 이게 제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너, 정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지와 함께 할게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나갔다. 넌 더 이상 우리 가족 아냐?의 지은은 무너졌다. 가족과의 단절. 민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민지야, 병원 가자. 치료받아 민지는 거절했다. 엄마, 이건 병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울며 사라졌다. 두 사람은 고립됐다. 사회의 시선은 더 날카로웠다. 온라인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레즈비언 커플. 역겹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왜 우리만? 민지는 지은을 지켰다.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지은의 불신은 여전했다. 너 정말 나 사랑해? 아니면 의지하는 거야. 민지는 상처받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싸움은 잦아졌다. 지은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털어놨다. 첫사랑. 버림받았어. 가족 때문에. 민지는 공감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어느 날 예슬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 지은이 너를 망치고 있어. 민지는 동요했다. 아니야. 하지만 예슬의 말은 씨앗이 됐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왜? 민지는 말했다. 당신을 위해. 지은은 화를 냈다. 거짓말. 너 예슬한테 가는 거지? 민지는 부정했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두 사람은 헤어졌다. 지은은 혼자 남아 후회했다. 왜 그랬지?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지만 불행했다. 지은 씨 보고 싶어. 사회의 압력은 민지를 짓눌렀다. 결혼해. 정상적으로 살아. 이민지는 고민했다. 지은은 친구를 만나 조언을 구했다. 포기해. 행복할 수 없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민지였다. 그녀는 민지를 찾으러 갔다. 민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민지. 돌아와.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 씨 두 사람은 재회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함께 싸우자. 두 사람은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LGBT 지원 그룹.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많아? 버텨.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가족의 반발은 여전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내 탓이야.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선택이 사람을 아프게 해. 민지는 말했다.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야. 지은은 결심했다.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제 행복이에요. 답장은 없었다. 민지도 어머니에게 말했다. 용서해주세요. 어머니는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작은 희망이었다. 두 사람은 사업을 재개했다. 이번엔 LGBT 친화적 카페. 손님은 적었지만 지지자들이 왔다. 응원의 지은은 점점 강해졌다. 하지만 내부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옳은 선택한 거 맞아. 민지는 대답했다. 사랑이니까. 어느 밤 민지가 다시 악몽을 꾸었다. 기억. 다 돌아왔어. 지은은 물었다. 무슨? 민지는 말했다. 집 나간 날 자살하려 했어. 하지만 당신이 구했어. 지은은 감동받았다. 그게 운명인가? 두 사람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LGBT 권리 시위가 나왔다. 우리도 가자. 두 사람은 시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공격했다. 변태들. 지은은 다쳤다. 병원에서 깨어나 민지를 봤다. 미안해. 민지는 울며 말했다. 함께라서 다행이야. 이 사건은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가족에게 다시 연락했다. 아빠. 용서해주세요. 아버지는 말했다. 생각해볼게. 작은 진전이었다. 민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 집에 와. 이 두 사람은 희망을 봤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있었다.
이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커. 고조된 긴장 속에서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시위 후 두 사람은 더 공개적으로 살기로 했다. 숨기지 말자 하지만 그 결정은 더 큰 반발을 불렀다. 회사에서 복직 신청이 거부됐다. 이미지 문제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면접에서 성 정체성을 물었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떨어졌다. 민지도 알바를 그만뒀다. 괴롭힘 때문에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어떻게 살아?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는 말했다. 함께라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흔들렸다. 가족이 그리워 민지는 이해했다. 가바의 지은은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 엄마, 아빠, 어머니는 울며 안아줬다. 지은아, 왜 이렇게 됐어? 아버지는 말했다.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이해 못해 지은은 감사했다. 시간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희망 있어. 민지도 어머니와 화해했다. 엄마, 이해해 주실 거야. 의 두 사람의 삶은 서서히 안정됐다. 카페 매출이 늘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너희 이야기 감동적. 지은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LGBT 경험 공유.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하지만 지은은 강해졌다. 이게 제 길, 민지도 마찬가지. 기억 잃은 게 축복이었어. 당신을 만났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됐다. 밤마다 민지의 부탁은 사라졌다. 이제. 확신에 지은은 웃었다. 나도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은 여전했다. 친구들이 떠났다. 이해 못해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진짜 친구는 남아. 어느 날 예슬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 행복해. 민지는 말했다. 네, 지은 씨와 예슬은 축하하며 사라졌다. 잘 됐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됐다. 지은의 가족이 초대했다. 집에 와 이 두 사람은 함께 갔다. 어색했지만 대화가 시작됐다. 민지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네, 이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 시간이 해결해.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 했다. 작은 화해. 하지만 사회 전체는 변하지 않았다. 뉴스에서 LGBT 차별 사건이 나왔다. 아직 멀었어. 지은은 다짐했다. 싸우자.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이겼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잃은 친구, 직장, 안정. 후회 안 해. 민지는 말했다. 아니. 당신이 있으니까. 지은도 동의했다. 나도. 이야기의 끝에서 두 사람은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손을 잡고.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은은 물었다. 민지는 웃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깊은 속에서 지은은 생각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사회의 압력 속에서 개인의 행복을 우선하는 게 이기적인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사랑과 사회의 갈등에서 개인의 선택은 항상 옳은가?